궁금한 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를 경험하시고 하버드도 지금 벌써 한 3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선이 만난다고 막 유튜브 채널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버드랑 서울대 비교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네. 일반 대학교 나왔으니까 네. 아 그래도 우선 하버드랑 서울대를 비교하면 너무 국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뭔가 또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자면은 저는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버드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지원금이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연구도 연구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솔직히 자본 싸움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연구 지원금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연구의 수준에서는 확실히 하버드가 훨씬 높은 면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학생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서울대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느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국뽕 이런 거 다 빼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국뽕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학생들 수준은 서울대가 훨씬 높은데 왜 그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조교를 했었어요. 하버드에서? 네, 하버드에서 조교를 했었고 그게 이제 의무예요. 대학원생이 꼭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조교 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조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진짜 초등학생이 물어볼 법한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하버드에? 네. 예를 들어서 막 1제곱미터가 왜 10,000제곱센티미터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대학생이 이거를 뭐 1m가 100cm다는 알지만 이제 제곱센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니까 근데 이게 대학교 1학년이 아니라 3학년쯤 됐거든요. 네네네. 아직도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하지? 싶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수준이 높아서 국뽕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버드가 다이버시티를 정말 중시해요. 학생들의 배경. 그래서 수준이 아무리 낮았어도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의 아이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가 당연히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고 하지만 충분히 열정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하버드는 뽑은 거예요. 그 포텐셜을 보고 네, 뽑은... 포텐셜을 보고 뽑은 거죠. 근데 아무리 그런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 처음에 그렇게 다양하게 섞여서 뽑아놨어도 졸업할 때쯤 돼 있으면 학생들 수준이 정말 비슷해져 있거든요. 아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교육의 기회가 불균등해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지 학생들이 정말 타고나길 누가 잘하고 타고나길 누가 못하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인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엄청 다양한 곳이잖아요. 미국이 엄청 다양하죠.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특히 보스턴 더 네, 심하고 보스턴은 특히 더 심하고 그래서 하버드에서 더 앞장서서 그런 다이버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입시 정책을 펼쳐놓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아무래도 인종적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학을 입시를 할 때 엄청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도 결국은 그 지역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줄 세우기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수준은 높지만 하버드 학생들이 멍청하다는 게 아니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버드가 다이버시티 면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뭔가 갖고 있는 게 좀 다르네요. 그쵸. 네. 근데 한국이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요 사실. 맞아요. 뭐 해외 나가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린 맨파워로 사실 뭐 GDP 10위까지 간 나라잖아요. 네네네. 자원 아무것도 없고 네. 제조해가지고 수출해갖고 뭐 대기업들 완전 대강국이 된 나라인데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너무 잘난 사람끼리 막 이렇게 막 경쟁하니까 해외를 나가면 다 잘 되더라고요. 사실 돈만 많은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뭐 측면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서울대는 너무 이제 잘난 애들만 잘 뽑아놓은 거잖아요. 줄 세워서 공부로. 그러니까 수준만 보면 서울대가 훨씬 더 공부적인 수준만 보면 또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대 4년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배운 것도 진짜 많았고 그 안에서 진짜 뛰어난 수준 가진 친구들 너무 많이 봤었고 하지만 이곳에 나왔을 때 단순히 그런 학부 친구들이 막 처음에는 못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당황했었어요. 내가 기대한 하버드 학생 수준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똑똑한 학생을 잘 뽑아놓고 그 똑똑한 학생들이 그대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 진짜 훌륭한 교육기관이 해야 하는 건 어떤 학생을 뽑아놓더라도
졸업할 때는 훌륭한 학자로서 배출하는 게 교육기관이 가져야 하는 숙명 아닌가. 오, 나 좀 소름 돋았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몰랐으니까 네. 하버드 하면 전 세계 최고의 그 언더에이지에서 네. 전 세계 최고의 학생들만 와서 그들끼리 경쟁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네. 왜냐면 한국이 그러니까 네. 서울대, 포항공대 뭐 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여기는 확실히 배움의 기회가 없었지만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그런 걸 확실히 더 중시하게. 와 근데 오히려 듣고 나니까 이래서 진짜 전 세계 최고의 학교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네, 저는 그거는 정말 뭐랄까 왜냐면 하버드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이버시티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지원자가 그렇게 다이버시한 지원자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학습 능력만 보고 뽑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도 좀 어서 빨리 그런 단순히 한국의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 그런 세계 속의 대학이 되려면은 그런 지원자 풀도 확실히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저는 기사로 읽었었어요. 해외 기사를 읽었었어요. 그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나 그런 데서 이런 다양성으로 사람 많이 뽑았어요. UCLA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여기서는 어쨌든 백인이 메저리티니까 인종으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게 뭐였냐면 역차별이다. 왜냐면 어쨌든 학습 능력이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내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네. 들어가지 못했다. 네. 이건 확실히 역차별이라고 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맞아요. 생각을 이렇게 쫙 그거는 봤는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꽤 많이 동의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근데 또 이제 들어보니까 그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너무 좋고 네. 제가 막 박수 쳤을 정도로.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안이 그런 역차별을 정말 많이 당해요. 그래요? 왜냐면 네. 아시안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교육열이 평균적으로 높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시안 출신 학생이 정말 평균적으로 SAT 점수도 높고 그쵸. 학업적으로 진짜 뛰어난데 맞아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마이너리티에 속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인종란에다가 아시안인 거 입력하지 말아라.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입학할 때 하버드의 목표는 다이버시티를 높이는 건데 인종 다이버시티를 높이려면 아시안도 똑같이 넓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시안은 이미 똑똑하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나중에 직업 막 예를 들어 취직을 했을 때 그런 평균 연봉도 비교를 하면은 아시안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다들 이제 네. 취직도 잘 하니까 맞아. 이런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인위적으로 약간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나 아니면 그 아프리칸이나 이런 쪽 인종 다이버시티를 인위적으로 높이려 하는 거지 에이시안을 그런 다이버시티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아인들 네. 워낙 교육력 높고 네, 이미 똑똑하고 네. 성적으로만 보면 사실 성적으로만 보면 사실 붙어야 마땅한 학생인데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다이버시티 들었어요.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당연히 이제 제가 당했다 하면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긴 하겠죠. 왜냐면은 나는 이 친구보다 많이 노력해왔고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봤어도 훌륭한데 내가 안 뽑히고 이 친구가 붙었다 하면은 너무 분개할 일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만큼 나에게는 그 교육열이 뛰어난 부모님이 있었고 그런 교육열이 뛰어난 학군에서 공부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는 잘해진 거지 내 스스로 정말 아무런 그런 기회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만큼 잘해왔을 수 있었을까? 이런 걸 떠올리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다이버시티 측면에 봤을 때는 대의를 위해서 네, 대의를 위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특히 그리고 이런 과도기라고 봐요. 인위적으로 그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을 정말 성적으로만 매기는 게 진짜 공평한 건가? 공정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의 네. 균등이 그쵸? 많이 없었던 사회에서 네. 오히려 그런 기회의 균등을 네, 평평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지금 같은 과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들 뭐가 좋은 건지는 알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기회 공정하게 받아야 되고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평가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사회인 건 알지만 이미 우린 다 알잖아요. 기회는 균등하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노이즈다.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역차별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물론 최대한 안 일어나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옳다, 막 무조건 너희가 키스해야 된다라는 그건 느낌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다이버시티를 높여가려는 노력이 진짜 큰 미래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타고난 그 환경 자체가 다 다르니까. 네, 모두가 타고난 환경이 너무 다른데 그 지금 당장의 성적만 비교해서 자르는 게 진짜 공정한가?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좋은 얘기예요. 여기는 법대 도서관이고 하버드 로스쿨 하면은 이제 오바마 유명하잖아요. 오바마가 네. 하버드 로스쿨 나왔어요? 네, 버락 오바마랑 미셸 오바마랑. 거기, CC구나. 네. 도서관이 되게 많네요, 여기는. 그쵸. 학교에. 뭔가 학과별로도 다 도서관이 있고 일단. 다들 하버드 나와서 뭐 해요? 그거 궁금하다. 하버드 나와서요? 다양하죠. 네, 네. 아카데미 학계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당연히 많고 아.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구나. 대기업도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공계 박사생들의 진로로 말하자면은 결국 교수 되는 경우가 확실히 많고 또는 그 내셔널 랩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파이낸스나 뭐 컨설팅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창업하는 사람 정말 많고. 여기가 법대 도서관이구나. 멋있다. 하버드를 나와서 그냥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최고 대학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내는 아웃풋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당연하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돈 하면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제 친구 대학원생 교수님이 이번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억만장자가 되셨어요. 왜요? 파이자 CEO 이런 건가요? 모더나의 코파운더세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님인데 네. 그 모더나 개발의 네. 파운더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더나가 이번에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네, 그거를 기점으로 빌리어네어에 등극하셨다고 해요. 개인 자산이? 네, 개인 자산이.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랩에서 놀러 갈 때도 네. 교수님 카드로 교카. 법카가 아니라 교카가 교카가. 교수님을 쓰라고 그냥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또 뭐 다른 혹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뭐 모더나 교수님 말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하버드 교수님쯤 되면은 그런 자본보다도 개인의 그런 호기심, 학문적 호기심으로 된 분이 많지만 네네. 이게 너무 난 공부했을 뿐인데 돈이 따라오네 이런 분들도 분명 많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기업의 고문이사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또 인건비가 네.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당연히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너무 벌고 싶어서 교수가 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하지만 그런 지식의 가치가 엄청 높은 네. 사회이기도 하죠. 한국보다 미국이 진짜 그 지식에 대한 가치를 엄청 높게 사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그건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어쨌든 교수님이 당연히 지식이 높으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하버드까지 석사, 박사까지 할 정도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냐. 그래서 그게 재물적인 건지 그런 거라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싶은지.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부를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높으니까. 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정도를 제외한다면.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막 말이 있잖아요. 나 돈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난 그거 동의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동의해요. 네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돈에 아예 관심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당장 당연하죠. 제가 여기서 살면서 내를 월세, 생활비 이것만 해도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취업을 하고 직업을 얻었을 때 단순히 내가 박사를 하고 있는 게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확신은 있어요. 스스로? 네, 스스로. 네. 왜냐면 돈에서 오는 행복은 결국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을 수 있는 거 다 입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뭘까? 그거를 약간 박사하는 내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갈 수 있는 진로에서는 아카데미아에 가게 된다면 저는 그런 지식의 생산자로서 새로운 걸 발견해내고 그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진짜 많은 행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해도 창업을 뭐 정말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약간 진짜 당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계에 필요한 기업을 내가 만들었고 그거를 꾸려나간다는 거에서 오는 행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남도 좋다면은 그게 베스트 아니겠어요? 그래도 자본에서 오는 행복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는 네. 저랑 좀 가치가 비슷해요. 그런 돈에 대한 거는. 네네네. 저도 당연히 돈 좋아하고 많이 벌고 싶은데 네. 그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제가 공부해 오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고등학교도 나라에서 지원금을 계속 주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런 지원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왔고 네. 고등학교에서 해온 연구 활동들 고등학생들이 솔직히 참여하기 힘든 연구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예를 들어 연구한다고 러시아도 갔다 온 적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연구를 한 적 있었고 근데 이런 기회들도 저는 제가 잘해서 받았기보다는 다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는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 온 것도 결국은 장학금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왔었고 제가 좋아하는 공부만 했을 뿐인데 옆에서 다 도와줘서 결국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렇게 저를 공부하라 옆에서 다 도와준 이유는 나중에 다 베풀 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게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네. 일종의 사회 부채의식이잖아요. 일종의 네, 부채의식이잖아요. 그쵸. 그런 네. 거 갖고 있던 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나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좀 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네. 어떤 걸 갚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죠. 돈은 어떻게 버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제가 나이가 네. 30대가 넘어가면서 많이 벌 수 있는 건 너무 많은 길이 있잖아요. 사실 뭐 정말 뭐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사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버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벌더라도 그런 걸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또 옆에서 들으니까 조금 더 제 생각을 좀 더 정립하게 될 수 있는 맞아요. 계기가 된 것 같고 굉장히 훌륭하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하버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인격적으로 굉장히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발전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챙겨야 된다? 너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거는 새롭고 편한 세상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세상을 편하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에 이바지하고는 있지만 세상에 편안하고 이런 혜택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어요.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결국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나중에 보면 진짜 하등 쓸데없어요. 왜냐면은 결국은 저만 잘 먹고 저만 잘 살면은 그걸 누가 옆에서 박수 쳐줘요. 엘리트라고 하는 말 싫어하지만 사회의 그런 뭔가 그런 거니까 지식인이니까 네.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니까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라고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써니의 레벨 영선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